지금부터는 집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. 드디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단원인데 굉장히 좀 떨리죠? 이 집합을 이해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집합을 공부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숫자 한두 개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사치연산을 배웠다면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겠죠. 그래서 숫자를 좀 더 덩어리 있게 그 큰 덩어리의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집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색깔이 여러 가지인 구슬이 널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방 안을 딱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산만하겠죠. 이러한 것들을 보자기 구슬 색깔에 맞춰서 보자기에 빨간 구슬은 빨간 보자기에 파란 구슬은 파란 보자기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둔다면 보기도 좋고 그리고 구슬들을 잘 다루기도 굉장히 편리하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집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숫자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집합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집합이란 무엇이냐? 여기 보시면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네요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단어는 분명히라는 이 단어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. 잘생긴 친구들의 모임에 이 집합이 나왔다고 해봅시다. 잘생긴 친구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? 아마 모두가 다 다르겠죠. 그러면 다른 예로 8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8의 약수 딱 떠오르나요? 1, 2, 4, 8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. 이처럼 집합의 조건은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는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집합의 한 구성원이겠죠.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기호를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. 원소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element의 첫 글자 E를 따서 이런 모양을 기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A라는 집합에 B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딱 슬러시를 그어놨네요. 이 기호는 수능에까지도 나오는 기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. 여기 보면 원소 나열법이 나오는데요. 중괄호 안에 모든 원소를 말 그대로 그냥 나열하는 것입니다. 아까 8의 약수 그러면 1, 2, 4, 8을 중괄호 안에 딱 넣어놓는 것이죠.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입니다. 이거는 첫 번째 원소 나열법보다 좀 간단한데요. 중괄호 안에 x바 x는 이렇게 하고 아까 조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조건을 여기에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x바 x는 8의 약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그림을 이용해서 이 집합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집합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원소가 있을 텐데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,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뜻이죠. 셀 수 있는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.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소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하면 2, 4, 6, 8, 10, 12, 14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. 그런 원소가 매우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가 나오는데요.
숫자 넘버의 앞글자 n을 따서 na는 8의 약수는 na는 4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. 이쪽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. na는 1, 2, 3, 6 해가지고 4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 개념은 바로 공집합입니다. 이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개념이고요. 아주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. 공집합, 말 그대로 빌공,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호 사용도 동그라미에다가 슬래시를 그어놓은 형태입니다. 공집합의 특징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. 원소가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집합, 집합입니다.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없다는 것은 셀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셀 수 있겠죠. 없을 뿐입니다. 그래서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라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유한집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집합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. 거기서 이 공집합이 아주 어렵죠. 공집합이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. n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니까 0이죠. 하지만 n 하고서 중괄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집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얘도 집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n 공집합은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n 하고서 그냥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쓰고요. n 하고 집합의 개념으로서 얘는 유한집합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. 이해했습니까? 어렵습니다.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.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, 두 개 차이로 계산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집합을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제 해봐야죠. 계산하는 집합의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